저희는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뭉친 팀 카인드입니다. 저희 팀은 현민, 채민, 지원, 지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탐방의 주제는 아동 친화 도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에르페테라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도시이지만 2023년 기준 출산율은 0.5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이 없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서울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 중심의 도시 구조와 노키즈존 확산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과 권리를 점점 빼앗고 있습니다. 놀이터는 줄어들고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놀 권리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된 핵심 권리이며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늘고는 있지만 그 대부분이 복지 프로그램 중심이며 도시 계획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는 서울과 유사한 도시 여건을 가진 자카르타의 대표 아동 친화 공간 정책인 에르페테라, 즉 어린이 친화형 통합 공공공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르페테라는 민간 협력을 통해 조성된 공공 플랫폼으로 아동은 물론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자카르타를 직접 탐방하여 에르페테라의 운영 방식과 지역 사회 연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서울이 나아가야 할 도시 계획적 아동 친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에르페테라 케본시리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처음 방문한 에르페테라였는데요. 어떤 공간인지, 무슨 시설이 있는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5시 30분경 도착하여 당시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었으나 에르페테라 관리자분들이 계셔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놀이터, 텃밭, 도서관, 축구장 등의 시설이 존재하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자유시간을 보내고 싶은 방문객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곳의 관리자분들은 정부의 봉사자로 고용이 되어 있으며 임금을 받으며 공간을 관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케본시리에서 에르페테라를 에르페테라라고 발음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방문하여 12시, 오후 3시, 오후 7시 등의 시간에 주로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텃밭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용식물부터 약용식물까지 수집하는 원예 교실을 통해 운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뷰한 분은 인도네시아 UNJ의 히다얏 교수님입니다. 히다얏 교수님은 에르페테라 칼리조도의 초기 조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으며 이번 인터뷰에서는 에르페테라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르페테라는 어린이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머물며 놀 수 있는 놀이터와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며 일부 에르페테라에서는 유치 전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르페테라는 지역 주민 간의 소규모 회의나 커뮤니티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에르페테라는 주로 중하위,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며 상류층 주거지 인근에는 에르페테라가 거의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유층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에르페테라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아동의 기회 평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보통 RT 또는 RW 단위에서 진행되는데요. RT는 이웃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의미하고 RW는 그보다 큰 단위로 여러 RT로 구성된 중규모 공동체입니다.
이 두 단위 모두 로라한이라는 더 큰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며 에르페테라는 이러한 구조 내에서 공동체 거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는 에르페테라 칼리조도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다뤄졌습니다. 칼리조도는 과거 불법 도박과 성매매로 악명 높았던 지역이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민간 기업의 CSR 자금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에르페테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에르페테라 칼리조도에는 핑크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 이용자 안전 확보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오렌지팀은 자카르타 전역의 거리 청소와 환경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모두 지역 주민으로 선발되며 일정 교육을 받은 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CSR 구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에르페테라의 건설 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기부가 큰 역할을 하며 자동차 회사, 식품 기업, 통신사 등 다양한 기업이 정부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시설 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만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일부 에르페테라는 커뮤니티 행사나 공간 대여를 통해 소규모의 수익을 자발적으로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에르페테라가 단순한 놀이터나 공공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자 행정과 민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칼리조도를 통해 도시의 어두운 공간을 사회적 재생과 참여 기반의 공간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공간은 단지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관계망 위에 설계되고 운영되는가에 따라 지역의 변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히다야 교수님께서 인터뷰 말미에 추천해주신 두 곳을 다음날 방문해보았습니다. 바로 테벳 에코파크와 그 옆에 위치한 에르페테라 테라타이입니다. 이 두 공간은 인도네시아 도시 내에서 GOS, 즉 녹색 개방 공간으로 분류되며 자카르타의 도시 환경 속에서 주민들에게 휴식, 놀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GOS는 단순한 녹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지역 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테벳 에코파크입니다. 자카르타 남부 고밀도 주택지 중심에 위치한 약 7헥타르 규모의 대형 공원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연인, 학생, 외부 관광객까지 다양한 계층이 찾는 도시 속 오아시스였습니다. 공원 내부는 연령별 놀이터, 운동시설, 커뮤니티 광장, 그리고 이곳의 랜드마크인 무한대 구조의 인피니트 브릿지 등 세심한 공간 구성이 돋보였으며 돗자리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히다야 교수님께서는 테벳 공원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에르페테라와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방문한 에르페테라 테라타이는 테벳 공원에서 멀지 않은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이었습니다. 방문 당시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3-3-5 모여 운동을 하거나 전통 복장을 입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팀 역시 전통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며 자연스러운 웃음이 터졌고 이러한 활동이 놀이권 보장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규모나 기능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테벳 공원과 에르페테라 테라타이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테벳 공원이 자연 친화적 대형 공원으로 기능한다면 에르페테라 테라타이는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공간은 도시 내 공공공간이 어떻게 설계되고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 두 공간을 통해 대규모 자연환 공간과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팀카인드는 에르페테라의 주 기능 중 하나인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치파용 에듀팜에 방문하였습니다. 치파용 에듀팜은 에르페테라 파용 튜나스 테라타이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전통 인형도 선물해 주시고 굉장히 환대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치파용 에듀팜은 다른 에르페테라에서도 관찰할 수 있던 도시농업 기능이 극대화된 장소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장소에 모여 도시농업을 토대로 식량의 자급자족과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까지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단순히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기존 여타 에르페테라가 가진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아동 신화 공간과 도시농업의 공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치파용 에듀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되거나 에르페테라 내 바자회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에르페테라 파용 튜나스 테라타이에서는 그 어떤 에르페테라보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좋게 팀카인드는 치파용 에듀팜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 수확해보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치파용 에듀팜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 보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기업의 CSR 펀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에르페테라와 에듀팜을 운영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Free pesticide.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자카르타 시민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사회 구성원이 되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귀중한 하루였습니다. Duta Urban Farming Jakarta, hijaukan Jakarta, wujudkan ketahanan pangan. Yeay!